안녕하세요. 정지행TV 정지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출산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출산 후에는 굉장히 변수들이 많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에는요, 산모가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 10달, 그리고 출산하면서 산고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산모는 몸이 정말 파김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 관리하고 추스리냐에 따라서 건강한 임신 전에 몸으로 돌아갈 수 있나, 아니면은 회복이 안 돼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서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또 살까지 쪄서 회복이 안 되는 몸으로 유지가 되냐, 이런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는요,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출산 후에 에어컨 바람 쏘이고 소매 없는 옷에 그렇게 출산 후 관리를 해요. 동양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거는요, 산모들이 생병이 나요. 지금도 그런 산모가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지금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예요. 산모 얘기가 미국에서 애를 낳는데 에어컨 바람에 차갑게 자기 몸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온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친정에 와서 지금 몸조리를 다시 하면서 추스리고 있는 그런 산모가 있는데, 우리나라 산모들은요, 첫째, 차갑게 하시면 안 돼요. 겨울에 낳았을 경우는 그래도 온도도 따뜻하고 해서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정말 에어컨 바람 신경 쓰셔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뜨겁게 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에어컨 바람이 아니면 찬 선풍기 바람이 바로 나한테 오지 않게, 온도 자체는 조금 에어컨으로 낮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찬바람이 나한테 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겨울에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겨울에 온도는 따뜻하게 돼 있지만 찬바람이 항상 있죠. 창문 열어도 찬바람, 안 열어도 커튼 옆으로 찬 기운이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현관문을 연다든지 방문 열고 거실이나 베란다 온도가 다르듯이 이런 온도의 변화에 찬 공기도 산모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요, 냉장고. 무심결에 냉장고를 열면 찬기운이 몸에 확 와서 찬바람이 바로 몸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양치 칠 때 양치물 온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산후에는 찬물이나 찬 공기를 쏘이면 왜 안 되냐면요, 산모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쏘여도 몸에 큰 충격이 없어요. 하지만 여성의 몸이 출산을 할 때는 골반이 아래로 벌어져야지 태아가 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뼈도 살짝 벌어지면서 우리 몸의 모든 게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슨하게 된 게 쉽게 말하면 땅구멍이나 이런 게 쫀쫀하지 않고 좀 느슨한 가운데 찬바람이 오면 거기로 찬기운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양치물 찬걸했을 때도 잇몸 사이로도 그 찬기운이 다 들어와서 입안이 난리가 날 수도 있고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찬기운이 우리 몸에 와서도 뼈 사이사이 속속속 들어와서 한방에서는 뭐라고 일컫냐면 산후풍이라고 일컬어요. 산후에 바람 풍자를 쓰긴 쓰는데, 그게 풍자가 바람만 일컫는 게 아니라 찬 기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범주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산후에는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찬 바람, 찬 기운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여름에 출산하신 분도 한여름이라 하더라도요, 긴팔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꺼운 옷 아닌 얇은 옷이라도 살을 한 겹을 덮는 얇은 옷이라도 긴팔을 입는 게 좋고요. 겨울에는 하물며 말할 필요가 없겠죠. 긴팔로 몸을 일단은 내 살갗에 찬바람이 바로 닿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후에는 정말 조심할 게 많은데요, 제일 먼저 찬 기운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치아 이런 것도 산후에는 다 이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느슨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딱딱한 거 씹어 드시면 치아를 다 망가뜨릴 수가 있고요. 오래오래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후풍이 와서 손가락 마디마디에 찬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관절이 이게 돌아오기가 쉽지도 않고요. 저는 첫째를 겨울에 낳았는데 어떤 경험이 있냐면, 출산 후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마룻바닥이 좀 차가운데 제가 발을 디뎠어요. 그러니까 그 찬 기운이 발바닥으로 들어와서 제가 한여름에도 한동안은 양말을 신어야지 되지, 안 그러면 찬 기운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한의학적으로 당연히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산후에는 그런 모든 우리 몸에 찬 기운이 닿는 걸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샤워를 한 다음에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서 몸이 뜨뜻하다 하더라도 밖에 나오실 때는요, 안에 온도랑 바깥 온도랑 다르잖아요. 탕 안에서 물기를 다 닦고 옷을 잘 입고 나오셔야지, 만약에 물기가 덜 닦아졌다든지 아니면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거실이
따뜻하다 하더라도요, 설탕 온도하고는 또 온도 차이가 좀 당연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도 차이 나는 찬기운 때문에 내 몸에 찬기운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후에는요, 조심 또 조심. 찬 바람, 찬 공기, 샤워 후에도 그런 찬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드시는 것도 딱딱한 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산후에는 당연히 미역국 드시겠죠. 미역국은 오래 드시면 당연히 좋은데요, 미역국을 너무 기름지지 않게 드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역국은 필요하지만 기름은 필요가 없거든요. 간혹 어머님이 산후에 몸 보충하라고 사골을 구워서 거기다 미역국을 끓여주시는 분이 있는데, 사골 자체는 괜찮지만 기름기는 제거하시고 끓인 그런 미역국을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름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후에 요즘 보면 대부분 모유 수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아이 셋 다 모유 수유를 6개월을 했거든요. 제가 6개월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1년을 안 하고 6개월을 한 이유는요, 6개월이 지나가면 모유의 질,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모유를 하게 되면 태아는 인공 젖꼭지에 분유를 먹는 것보다 엄마 모유를 먹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런데 돌 지나서 젖을 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젖대기가 정말 어려워요. 물론 모유를 요즘 권장하시는 분들은 1년 아니라 2살 때까지 먹이라고 막 그러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산모는 애가 돌 지나고 2돌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모유 먹인다는 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왜 6개월을 고집을 하냐면, 물론 아이의 유대감은 좋지만 일단은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유를 끊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모유를 계속 먹이게 되면 아이 젖을 먹이고 나면요, 엄마는 기진맥진이에요. 진이 다 빠져요. 내 몸에 있는 진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유가 정말 아이한테 꼭 필요하고 좋다면 모유를 1년, 2년이 아니라 더 길게도 먹이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6개월에 끊은 이유는 6개월이 지나가면 모유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모유의 아이가 연연하게 되면 나머지 필요한 영양이 들어있는 우유라든지 이유식이라든지 이런 게 소원해지는 아이가 많아서, 모유 먹을 때는 퉁퉁하고 좋지만 모유를 끊은 다음에는 아이가 더 오히려 부실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엄마가 힘든 거에 비해서 아이한테는 플러스 되는 게 오히려 적기 때문에 모유를 6개월 먹이라고 권하는 편이고, 저는 6개월 모유는 새 아이 다 한 번도 안 빼고 모유를 짜가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다 먹였거든요. 6개월은 적어도 모유를 꼭 수유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모유 수유를 하시는 게 엄마의 몸도 회복이 훨씬 잘 됩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서 자궁 수축이 잘 일어나서 자궁이 더 제자리를 잘 잡아가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태아한테도 좋고 엄마의 몸 회복에도, 산후 회복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후에는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보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후의 산모는 파김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보충을 많이 해야지 빨리 산 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기름진 거를 보충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단백질이나 물론 기본적인 영양분을 보충을 기본은 해야 되겠지만, 한방에서는 산후에 필요한 보기 보혈시키는 좋은 보약제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산후에 적당한 보약을 먹게 되면요, 산후의 부기도 더 잘 내리고 산후 몸이 회복이 더 잘 돼서 체중도 더 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2달 꼭 권해드려요. 보약을 꼭 2달 정도는 몸을 회복할 수 있게 드시라고 권해드리고요. 제 경우는 첫째, 둘째 때는 제가 젊었기 때문에 보약을 2달을 먹었고요. 늦둥이 때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40이 넘다 보니까 회복이 30대 초반 같지 않아서 보약을 1년을 먹었어요. 회복도 훨씬 느리고요. 하지만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몸을 관리한 결과 저는 41의 늦둥이를 낳고도 늦둥이 난 것 같지 않게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산후에는 꼭 몸을 잘 보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후에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에 또 연달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